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넥센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VR을 활용해 타이어를 개발하는 장비인 하이 다이내믹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고 장비 제작사인 영국 앤서블 모션사와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VR 기술로 가상의 타이어를 이용해 성능을 평가하고 AI로 타이어의 성능을 예측해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장애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 항공사 발권 예약 시스템 등의 문제가 생겨 약 1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다른 국내 항공사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은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어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22일 목표 주가를 47,500원에서 5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울러 방산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됐습니다. 증권가는 보고서에서 현대로템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6%, 52.2% 증가한 1조 420억 원, 1,024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함정의 MR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날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 앞으로의 행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문자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 세계 IT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최근 순환매 장세로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도 전날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무려 6,8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다른 것보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미국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이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물론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의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의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외국인 기관 현선물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선물을 제외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다만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불안정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이용한 그런 매매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섹터 종목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건주나 조선, 뭐 보안 관련된 그런 개별 이슈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수를 그냥 놓고 기술적으로 61선이 깨졌는데 하단에 830포인트 코스닥 이 자리 지지받고 올라오던 이 라인이 깨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위축이 많이 돼요. 근데 기술적인 거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의미가 그렇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그냥 올라오는 시장이고, 상승이 나올 때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뒤도 안 보고 상승하던 시장입니다. 그래, SK하이닉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간이에요. 20만 원 넘어서부터. 항상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바닥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높은 구간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지금 손실 보신 분들 태반이실 겁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이거 샀었는데 보합권 와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항상 매수를 여러분들 바닥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50% 이상씩 담으신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래에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거기가 고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이게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항상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지금 시장을 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미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 차도 이미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하나 그런 부분들 분명히 따라올 것이지만 국내 증시가 강한 메리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보셨을 때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막 지수 보시면서 흔들리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물론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국내 증시 이 기업 순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돼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박스권 대응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이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상승은 나올 것이다. 물론 해외 증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내 증시 유독 약해. 역시 우리나라 주식은 메리트가 없어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상승 나올 때는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증시 특성을 좀 살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걸 한 번 더 느끼는 오늘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흐름 부진한 만큼 매매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수혜주인 가상화폐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68,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또 이더리움 ETF가 승인돼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SGsolutions즈 강한데 전문가님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주 홀딩 해봐도 될까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를 하자. 아, 그러니까 어떤 거든 직접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이게 대체제가 없으면은 사실 뭐 이것밖에 정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걸 사는 게 맞는데, 대체제가 있으면 코인 관련해서 직접 가상화폐 관련해서 시장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뭐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신다면 직접적인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같은 맥락으로 엔비디아
투자하신 다음에 엔비디아를 직접 투자하시면 되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테슬라를 투자하실 분들은 테슬라를 투자하시면 되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실 필요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직접 투자라는 건 조금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한 단계 거쳐서 하는 이런 간접 투자의 개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수급이 들어올 때 내가 대응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식을 이게 가상화폐를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관련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가 있으니 내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담아볼까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조금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것과 단순하게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양분해서 찢어서 좀 투자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장중에 이제 컴퓨터 앞에서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역배열에서 대부분 이제 좀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예전에 정부에서도 STO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부각이 되다가 싹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증권사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좀 개발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좀 확장까지도 체크하시고 거기 플러스 이게 대부분의 창투사 관련주거든요. 창투사는 아시겠지만 뭐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하고 이제 돈이 필요한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창투 이런 개념까지 좀 확장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데 가상화폐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여기에 맞춰서 좀 투자하신다면 중장기적인 투자가 충분히 좀 가능한 섹터가 아닐까. 어쨌든 이 부분에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투자가 들어가시면 괜찮은 투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쪽 살펴봤는데요. 직접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현명한 매매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해리슨 부통령 수혜주 마리아나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슨 부통령과 민주당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죠. 이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주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긴 하는데 아이큐어와 우리바이오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리화나 항상 이제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트레이딩 관점? 얘 또한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대마가 뭐 합법화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뭐 대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얘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이겠지? 받는 종목이겠지?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실질적으로 좀 위험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좀 붙어서 사실 상승을 엄청나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만약에 관련주를 좀 보신다면 저는 좀 투자할 때 항상 더블 섹터 이런 걸 많이 봐요. 아까 전에도 갤럭시 하모니틀이나 가상화폐 관련주 뭐 질문하셨을 때 가상화폐도 가상화폐지만 뭐 창투사라든지 STO나 이런 부분에 좀 확장 이게 세 가지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도 두세 개, 한두 개가 더 있으면 이게 해지가 돼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마 관련해서 이게 움직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대마 외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의료용 대마는 지금 뭐 이슈 아직 대선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등은 좀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상승 나오는 오늘 같은 날보다는 조금 시장에서 잠잠해질 때 대마 관련주들 최근에 제가 계속 5월달, 6월달 체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나올 시점이 조금 애매해요. 사실 그냥 바닥에서 상승 나왔다가 눌려서 쉬어가면은 한 번쯤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하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좀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대마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하기에는 그 기업의 가치가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의료용 대마 이것만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 나오는 날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고, 하락 나오다가 좀 쉬어가는, 사람들이 안 볼 때, 잠잠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그냥 시간만 투자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어쨌든 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리화나까지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대마 관련주 눌림목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빠르게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후보가 대만 반도체 기업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로 관련주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서버 쪽이 흔들린다면 반도체도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감 더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여전히 높았던 상황 때문에 대만 방위비 언급 등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항상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네. 지금 아마 팔까 말까 고민 많이 되실 건데 그때가 항상 기회죠. 내가 팔고 나면 가니까. 일단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여러분들 뭐 주가가 좀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다 파란색을 좀 띄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쉼 없이 올라갔고, 사실 주가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11시 방송 시작할 때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것만 지금 보려 하고 무조건적으로 상승만 하려고 하는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 시장이 살짝은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 불확실성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뭔가 선거나 이런 것들의 좀 영향으로 살짝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번에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좀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기술주 심리가 좀 투자 위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거다. 과열을 좀 해소하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멀리 가려면 지금 쉬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속 가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시장이 여러분들 주가가 업종이 멀리 상승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작은 눌림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대형주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해 드릴 때 60일선 기준으로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물론 살짝 이탈은 나왔지만 여기가 또 기로가 되겠죠. 여기서의 추이를 좀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럴 만한 뭔가 이슈가 나와주는지 좀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TSMC 그리고 이제 AMD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다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 그간의 과열을 좀 해소하는 거고, 그전에도 이제 대주주들 매도 나오고 기사에서도 이거 너무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런 식의 조금 불을 끄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반도체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AI 사이클의 둔화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I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인데 정권의 교체가 AI의 둔화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들을 지금 쫙 보시면 대부분 이런 부분에 AI 사이클이 지금 타고 있는데, 상승기를 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를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준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일단 주가나 이런 업황 그리고 뭐 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사실 기존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업종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잘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TSMC가 지난주에 좀 살렸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살짝 좀 반등을 했는데 TSMC 이런 호실적 관련해서 예상치 가이던스를 좀 상향해서 그런 나왔기 때문에 일단 AI나 이런 수요 전망은 좀 지속적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보자. 다만 쉬어갈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위험하다,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항상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랑이 돼서 다들 반도체 막 50%씩 사야지 이때는 항상 꼭지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잘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인데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25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25일 실적 발표하면 여기서 꾸물꾸물 거리다가 또 추이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뭡니까? 엔비디아의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국내에서 지금 HBM으로 가장 핫한 회사예요. 맞죠? 그럼 이런 실적이 뭔가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 주는지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때도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겁먹으셔도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 살펴봤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가 기회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특징주로는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25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실적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재건 쪽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우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기대감 더해지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재건 쪽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강한데요. 네, 뭐 오늘 혼자만 가요. 혼자만 갑니다. 네, 이 재건을 빼놓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이 네, 참 수급을 부진하네요.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네. 혼자만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조기 종전 관련돼서 이슈는 있어요. 좋은 거는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고 제가 직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남북경협주나 이제 재건주 이런 것들 바닥에서 좀 순환매 돌면서 차트가 하나하나씩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은 향후에 멀리 봤을 때 증시 상승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기존에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했고 가는 것들만 갔고 오히려 소외된 그런 업종들이 많았는데 이런 소외된 건설업이나 지금 PF나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그간 너무나 좋지 않았는데 바닥권에서 뭔가 상승을 좀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전쟁 종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다시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좀 수익을 줄 수 있다. 매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오늘 현대해버다임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건 중에서도 건설 기계 쪽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현대해버다임이라든지 뭐 SY 스틸텍 데모, 삼부수건 이런 것들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에 8시 반부터 제가 하니까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오거래일지 단타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익 잘 챙기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수급이 쏠리는 것들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트레이딩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쏠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재건주가 올라간다? 재건주에 맞춰서 트레이딩하고 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도체가 쉬면 반도체 줄이고 다른 것들 대응하고 이런 식의 지금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게 재건주가 아닌가. 재건주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건 쪽 혼자만 강하게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현명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업데이트 과정 중에 가진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안 쪽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공장이나 은행, 항공, 방송,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이슈가 있었는데 서버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커지면서 관련주 크게 내렸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11% 빠졌고요. 엔비디아나 IBM도 하락했는데 전문가님, 보안 쪽 어떻게 보실까요? 보안은 4차 산업의 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네. AI가 발전을 하든 말든 보안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IoT나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집에 에어컨 틀고 물 온도 미리 데워놓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거 보안 하나 뚫리면은 누가 그냥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 보안 관련주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안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국내 증시를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좀 아쉬운 현실이지만 박스권 대응 유동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뭔가 M&A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그 서버 마비되고 우리 메신저 막 주말에 사용 못했던 적 있잖아요. 그게 거의 글로벌적으로 일어났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블루스크린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 이게 지금 항공이나 이런 것들 저도 컴퓨터 키면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어요 주말에. 네,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금융까지도 다 정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IT 대란으로 그 각 국가 이 글로벌적으로 일어났고 사실 이게 독과점 기업의 좀 폐해인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 다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그 대란으로 각 국가나 그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이런 것들이 좀 점검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관련주도 그래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재건주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은 여러분들 물론 짓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서는 지금 보안주가 오늘 만약에 이게 주말에 이게 나왔고 장이 열리면은 이거 다 상한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점에 조금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이 섹터를 좀 어떻게 볼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보 보안은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SGA 솔루션즈, 라운시큐어, K사인 이런 것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바닥권 박스 그냥 만드는 정도. 그 주가가 이 SGA 솔루션즈 지금 나오는데 655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면 이게 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가가 너무나 소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보안 관련해서 더더욱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 주가가 좀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회복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자. 그 다음에 좀 트레이딩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섹터까지 시장의 상승 섹터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G 에코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4거래일 만에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400원대 흐름 보여주면서 좀 꽤나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전문가님 익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있으시긴 한데 네. 일단 주가 자리가 조금은 높이 사셨어요. 근데 이게 좀 종목이 아쉬운 게 제가 에코솔루션 뭐지? 이러고 찾아보니까 KG ETS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예전에 신재생에너지 좀 부각될 때 제 기억에 이거 저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폐기물 처리 관련된 그런 기업일 거예요. 기존에 이제 주가 띄우고 나서 원래 KG ETS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KG 그룹에서. 근데 그때 타이밍 주가를 띄워놓고 했는데 그때 신재생에너지도 부각이 됐고 간보다가 못한 거죠. 그 시기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차트가 10,000원짜리는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뭔가 주가가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것이다. 만약 이거 되지 않으면은 조금의 그 상장 폐지 차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10,000원짜리는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이게 시간적으로 견디시기만 하면 이게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 좀 부각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매각을 뭐 아예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시간 투자를 해 주시자. 사실 지금 주가에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드리지 않고 일단 만약에 나와준다면 9,000원, 10,000원 정도 회복 여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은 다 나온 상태예요. 뭐 7,000원 정도. 저기서 이제 10,000원 회복되고 뭔가 재료가 나와주는지 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력들이 뭐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시간적으로 뭔가 재료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조금 봤을 때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신재생보다는 좀 다른 쪽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사업 투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약세를 볼 수는 있으나 뭔가 알파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뭐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좀 바라보신 다음에 10,000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G 에코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적으로 견디시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 좀 꼭 진단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셀바스 AI 12,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건 지금 못 갑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AI 관련해서 부각이 됐었죠. 이거 트렌드에 뒤처진 매매를 지금 하시는 건데 비중 40% 남으셨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역배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배열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가 많이 떨어졌었구나. 로 항상 들어가시고 주식은 여러분들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을 어떻게 내가 높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들어가세요. 굳이 왜 역배열에서 들어가서 바닥부터 다 먹으려고 하시니까. 보통 이제 99%가 이렇게 돼서 계좌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지금 AI가 움직이나요? 반도체, HBM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AI는 실질적으로 물론 발달되는 그런 산업인데 실적이 찍히지 않아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죠? 실적이 찍힙니다. 지금 기업들이 경기가 어떤가요? 경기가 좋지 않죠. 그럼 우리가 뭘 봐요?
기업의 실적.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잘 이겨내지네. AI 관련주들 보시면 대부분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에요, 업종. 그러니까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사시는 거 에코프로 지금 밑에서 담고 계시는 거랑 좀 비슷해요. 어쨌든 이거는 반등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트렌드에 맞춤 매매를 하자.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고 재건이 가고 있는데 굳이 왜 AI를 보십니까? 산업이 AI만 있는 게 아닌데. 시장은 국내 증시는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이 투자를 하시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미증시 투자하시는 거 괜찮아요. 미증시에서 가치 투자 관점으로 AI가 발달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담으셔도 괜찮거든요.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박스권이고 철저하게 단타입니다. 철저하게 스윙이고. 그러면 박스권에 맞춰서 내 대응 전략을 달리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 간격으로 여기 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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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 전력 설비가 움직였죠? 그럼 전력 설비 계속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식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재건주가 움직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잖아요. 우리나라는 순환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한철 지나가면 거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어쨌든 지금 12,590원이고 하락이 완전히 좀 진정된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12,500원 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여기 반등 나와준다면 14,000원 정도 선에서 14,000원 조금 더 넘어가면 14,000원 조금 넘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면 비중 줄이시고 다른 거 매매하자. 지금 트렌드에 맞춘 매매를 하셔야지 지나간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지금 OCI 매매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신재생도 붐이 일었었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살펴봤습니다. 12,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14,000원대 부근에서 비중 줄이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상담인데요. 종목은 SBB테크고요. 매수가는 44,300원, 비중은 19% 담으셨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매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SBB테크 감속기 기업으로 굉장히 시장에 이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꽤나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8,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AI랑 똑같아요. 트렌드에 맞는. 네,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AI랑 로봇. 지금 차트 보시면은 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순환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사실 로봇도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로봇은 제가 저번에 코멘트 한번 딱 드렸었는데 로봇은 그걸 보셔야 돼. 로봇은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럼 로봇이 상승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을 딱 보시면은 결과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상승했던 이유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갔습니다. 그 종목이 거의 끌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좀 투자하신다면 뭐 감속기 좋아요. 좋은데 이게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도 로봇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는 뭐 M&A가 일어날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 로봇을 강하게 좀 끌어가실 수 있고 충분히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그 외에 로봇주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냉정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와 좀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맞춰서 트렌드예요. 그리고 상장할 때 시점,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기업이 그 섹터가 막 화랑이 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 화랑될 때니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불씨가 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약세이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제가 좀 삥 돌아왔는데 지금 주가가 다소 좀 약세이지만 뭐 비중이
너무 부담되진 않으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2만 원 정도 바로 사지 마시고요. 2만 원이 좀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 살짝 하시다가 여기 양봉 하나 딱 뜨고 거래량 좀 붙은 평소에 없던 그런 자리가 좀 나와주면 추가 매수해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25,000원 그리고 28,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는 좀 박스권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계단식의 이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리 잡고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로봇 산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궁극적으로 이걸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강하게 하는 시점은 로봇이 내 앞에 있을 때입니다. 전기차가 여러분들 언제 상승이 나왔죠? 전기차라는 거 여러분들 테슬라가 1, 2년 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움직였나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눈에 보일 때예요. 눈에 보일 때. 로봇 어떠세요? 물론 뭐 청소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로봇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시간 투자를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BB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시간 투자가 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만 원이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하시다가 거래량이 좀 붙고 양봉이 뜬다면 그때 매도 자리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매매 전략 잘 세우셔서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시고 탈출하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는 4,341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전거래 일에 15% 넘게 오르고 오늘도 그 상승의 연속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4,850원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퀀타 매트릭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박스권 뚫고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도 살아있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살짝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저 5,000원 구간이잖아요. 이게 비중을 줄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저 5,000원 돌파 안 되면은 비중 일부는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역배열이 한참 좀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제 정배열로 살짝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완벽하게 돌아선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박스권 대응 5,000원 라인에서 좀 비중 축소하시고 지금 아니든 5,000원 찍지 않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챙기셨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확실하게 추이가 돌리려면 한 단계 찍고 이제 이 자리가 확실하게 딱 넘어줘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 천천히 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면서 좀 가시는 그런 전략. 이게 체외진 단계기나 이런 것들 뭐 물론 제약바이오 중간중간에 개별적으로 좀 이슈 나오긴 하는데요. 체외진 단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강하게 막 붙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섹터가 간을 보니까 나도 같이 간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챙기면서 끌어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퀀타 매트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 줄이시고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SY 스틸텍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제가 지금 막 공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SY 관련해서 스틸텍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니 SY를 좀 같이 보자.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지만 강하게 가는 거 물론 잡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에 강하게 가는 걸 잡지 못하면 같은 회사 종목을 좀 보시면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 종목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분봉상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상승 아침에 살짝 나온 다음에 일자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 열린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가 제가 아침에도 이거 방송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침이지만 횡보를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자리에서 보자. 그러니까 5,340원 자리이고요. 일단 이 자리가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지금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살짝 상승을 했다가 재건주가 상승을 했다가 살짝 지금 윗꼬리가 나와요. 뭐 강하게 지금 상한가가 막 굳혀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래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330원 이 자리 구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여기 5,830원 자리인데 이 구간 1차적으로 체크하시고 나머지 이 구간만 여러분들 잘 넘어주면 여기 박스권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하단에 여러분들 박스권 자리인데 이 종목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던 그 펩트론 자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펩트론도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거든요. 이 박스권 딱 돌파하고 나올 때 제가 펩트론 딱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섹터 특성이 조금은 달라서 지금 재건주 이거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 상승 나오면 시원하게 한번 갈 수 있고 재건 트럼프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건설 쪽 보셔야 수익 챙기실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SY 체크해 드리겠고, 만약에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나가니까 참여하시면 제가 대응 방법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SY 짚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국내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벌이면서 실적 기대감 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후장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굉장히 좀 약세예요. 그러니까 시장 불안정해서 쏠림 현상 매매하시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죽어 있어요.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수급이 좀 쏠리면은 그래도 이제 좀 순환이 돌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지난주랑 오늘 이번 주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지지난주, 지난주는 하단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반등 나오는 섹터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지금 정배열에서 그냥 상승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상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역배열 순환매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쏠림 현상 이용해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을 것들은 잡고 순환이 다음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지금 사실 트럼프 관련해서도 섹터가 좀 파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뭐 정유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수급이 좀 붙다 말았기 때문에 꺼진 불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따라잡지 마시고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만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나왔다 좀 쉬어갈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섹터들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생해서 쉬어가는 그런 구간,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좀 잘 보시고요. 저거에 맞춰서 트레이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좀 덜어내고 있으니 우리도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겁먹지 말자. 시장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시장 크게 약세 보이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이용해서 짧은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보안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SY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시장이 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짧은 매매 추천해 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